그러니까 말은 다 이해갈 거 아니에요. 부여시 고 원인 불복, 즉 수문덕이 되지. 대저 이와 같아서 원인 불복, 먼 사람들이, 먼 나라 원지방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수문덕, 문덕을 닦아서 내지 오게 만든다. 길 내지 즉 안지. 그리고 이왕 안 되었으면 편안하게 해준다. 금, 유여, 구야, 상부자, 원인 불복이 불능매야. 지금 유, 자로와 구, 연구 너는 상부자, 너의 주군인 계시를 상 보면서 원인 불복, 먼 지방의 사람들이 불복, 복종하지 않는데 불능매야. 그들을 오기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방, 분국, 이석이 불능수야. 나라는 불 갈라지고, 불 무너지고, 쪼개지고, 풍동, 이석도 다 쪼개진 것. 나라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있는데 불능수, 그거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 이 모동, 간과 방매. 그러면서 간은 방패고 과는 창이죠. 창과 방패를 나라 안에서 움직일 것을 꾀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꾀하고 있다. 이게 과죠. 창이고 어느 게 먼저 생겼을까요? 과하고 창하고. 이게 것 같은데. 과가 먼저 생겼어요. 창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과는 튀어나오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왜 이게 먼저 생겼을까요? 그 당시 전투는 전차전이에요. 전차전이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획 쳐갖고 걸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휙 쳐갖고 방종 안에 걸리면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과가 먼저 생기고 창이 생기기 시작한 건 보병전투가 본격화되면서 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병전투가. 이게 무기 역사를 봐도 재밌는 게 유목민족의 칼은 우리나라 칼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유목민족의 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생기면 못 써. 이렇게 생기면 말 타고 탁 치잖아요. 칼이 박혀버려. 안 빠져. 이제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야지 싹 비면서 칼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족이나 기만족의 칼은 이렇게 칼이 이렇게 반곡선적으로 휘어졌어요. 그런데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오공 기선지후 부재정유 이재소장님이야. 나는 부여한다. 개선지후, 개선시의 근심은 전유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소장진의 그 집안의 당장 안에 있는다. 그 내부에 그런 욕심을 부리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문덕을 닦아서 남을 오게 한다 못하고 그 전쟁이나 뼈를 그게 문제지 전유가 문제가 그렇게 아니다.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내가 아까 죄론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또 하나 없다. 171쪽까지 읽어보고 판단해봐요. 공자와 천하유도 즉 이학정벌 자천자출, 천하무도 즉 이학정벌 자지우출. 공자가 말하길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학을 지정하고 정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자천자출, 천자로부터 나오지만 천하무도, 천하에 도가 없으면 이학정벌이 자지우출, 지구로부터 나온다. 자지우출 개10세 시불시. 그래 이학정벌의 권한이 지구로부터 나오면 10세대가 지나서 또 부실, 그 나라로 일차는 것이 듭니다. 자대부출 5세 시불실이. 그것이 지구도 아니고 대부로부터 나오면서 5세가 지나서 그 나라를 일차는 것이 됩니다. 배신 직국명 3세 시불실이. 그 대부도 아니고 배신은 대부의 가식이에요. 대부의 가심이 배신이 국명, 나라의 명을 장악하면 3세가 되어서도 일치하는 것이 드물다. 천하유도즉 정부제대부. 천하가 도가 있으면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다. 천하유도즉 서인불이.
천하의 도가 있으면 서인 백성들이 둘이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얘기 뻔한 내용이죠. 공자왈 녹지 거 공실 5세의 정체후대후 4세의 고부 사만지자손 미의. 녹이 공실을 떠난 지 5세고, 즉 너나라 공실이 대부들의 그런 사회 녹을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이 공실, 너나라 공실을 떠난 지가 5세고 정체후대후 4세. 정치를 하는 권한이 기씨나 숙신, 계송씨나 숙손씨나 맹돈씨 같은 대부에게 이른 것이 4세이다. 4세 되는다. 고로 사만지 자손, 사만의 자손들이 쇠뇌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이제 오나라 황공 때부터 정치가 공실을 떠나갖고 상가라고 했죠. 계속 숙손, 왼손 일로 미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의 가신들, 이들의 가신들이 막 뒤집어 엎고 이제 막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공자와 입자사무, 송자사무. 공자가 말하길 이익이 되는 것이 세 가지 것이요 손해가 되는 것이 세 가지 것이다. 즉 이익이 되는 것이 세 가지요 손해가 되는 것이 세 가지다. 우직, 우량, 우담은 이거. 우직, 모든 사람을 사귀고, 우량, 신의가 있는 사람을 사귀며, 우담은 많이 들은 사람, 즉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은 이득이 된다. 우편벽, 우선유, 우편명, 소유, 우편벽. 편벽은 꾸미기 좋아하는 거예요. 거칠애를 꾸미기 좋아하는 자를 못하고, 우선유, 선유는 아첨하는 자, 아첨하는 자를 못하고, 우편명, 편명은 말재주를 부린자예요. 말재주나 불린 자를 못하는 것은 소이다, 소유다. 다른 편하고 차이점은 못 느껴요? 첫 번째, 다 자활이라고 표현돼요. 다른 편에서는. 다른 편에서 공자라고 나오는 건 어떤 때면 공자라고 나오냐면 공자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있을 때만 공자라고 표현돼요. 그러자면 다 자활로 표현되는데 여기 공자라고 표현돼요.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공자가 이런 식의 말한 적이 없죠. 이들이 되는 곳이 셋이오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게 꼭 5세 후에 망하고 4세 후에 뭐 10세 후에 망한다는 게 꼭 그게 법이 어디 있어요? 대충 때쯤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지. 응? 이상하게 이 계시편에는 특정 숫자에 얽매이는 경향이 나와요. 공자의 우리가 여태껏 노노로 봤을 때 노노의 공자의 글은 함축미가 무지하게 풍부하잖아요. 그 함축미가 노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는 딱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마치 일본의 역사책들 보면 뭐 중국의 장점이 세 가지가 있고 뭐 단점이 몇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옛날에 80년대 막 70년대 때 일본 역사책들 보면은 아주 그렇게 교정적으로 뭐 장점 5개, 뭐 단점 뭐 5개 이런 식으로 그 장점이 세려면 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상하게 이 편은 특정 숫자에 얽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논어의 다른 편에서 쓰는 함축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뒤에 가서 끝까지 이 편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한자가 안 나와요. 인이라는 글자. 그래서 이 편이 제론이 아닐까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논어의 다른 편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형식도 다르고. 재미 별로 없어요. 여기서 공자왈 입자 삼락 송자 삼락. 공자가 말하기 이익이 되는 것이 세 가지. 락으로도 읽을 수 있고 요로도 읽을 수 있어요. 다사는 락으로 읽어요. 즐기는 거로 읽고 주인은 요 좋아하는 거로. 뭐 좋아하는 거나 즐기는 거나 뭐 그게 그거죠. 락 절제 절예약. 앞에 그게 절 다사따라 락으로 읽겠습니다. 락 절예약 그건 악으로 읽고요. 락 도인지선 락 다현우 이의. 락 절예약 예약을 절제하기를
즐기고 락 도인지선 도는 여기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인지선 남의 선을 좋은 점을 말하길 즐기고 타 현우 어진 것이 많은 것을 즐기면 이 된다. 락 교락 락 이류 락 연락 그탈 락을 읽어요. 소리 락 교락 교락은 교만 망작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류는 절제 없이 질펀하게 놓는 거. 연락은 술 먹고 노는 걸 이런 거를 즐기면 소리가 됩니다. 좀 반성 좀 합시다. 별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 내용도. 근데 이 게시편은 뭐 이렇게 의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하게 이렇게 뜻이 와닿죠. 공자왈 시어 군자 유 상건. 군자가 말하길 군자를 모실 때 세 가지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언 미급지 언 위지조 언 급지 물언 위지은 미견 안색이언 위지도. 언 미급지 말이 비치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것을 일컬어 조급하다고 하고, 즉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그러고, 언 급지 불언 위지은 말이 미쳤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 즉 말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긴다고 하고, 미견 안색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안색을 보지 않고 혼자 생각만 뱉는 것을 미지고 장님이라고 합니다. 장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뻔한 일이고요. 공자왈 군자유 3개. 공자가 뭐예요?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소지시 혈기미적 계지재생. 소지시 어릴 때에는 혈기미적 혈기가 아직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할 것이 6개 있다. 그 다음에 급기 장야 혈기 반감 계지재투. 장성에서는 혈기가 반감 제멋대로고 아주 굳세기 때문에 계지재투 그 경계할 것이 재투 남과 싸움이 있다. 급기로야 혈기 기세 계지재투 그 늙음에 미쳐서는 늙어서는 혈기 기세 혈기가 이미 쇠퇴해졌기 때문에 계지재투 경계할 것이 없는 데 있다. 즉 탐욕을 부리는 데 욕심을 부리는 데 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다 싸움할 사람들은 없고 대충 그냥 얻는 걸 조심할 경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맨 앞에 계지재생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급기장이나 계지재투는 제가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건 우리 종승 형님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공자왈 군자유 3회. 공자를 이끌어낼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다. 왜 천명, 왜 대인, 왜 성인지요. 천명을 두려워하고 왜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대인이란 말은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대인은 지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덕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덕을 갖고 있고. 소인 부지 천명이 불해야.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자기한테 내린 자기 몫을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압대인 압은 친해져 갖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하다 갖고 막 싼말하고 막 오는 거. 대인은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며 모성인지어 성인의 말을 모욕한다. 그렇고요. 공자왈 생이 지지자 상이야 학이 지지자 차야 공이 학지 우기차야 공이 불하 민 사위 하의. 생이 지지자 상 태어나부터 하는 자가 최고고, 이거를 줄여서 그냥 생지라고 해요. 태어나부터 하는 자 사실은 이런 자는 존재하지 않는데. 학이 지지자 차야 공부해서 아는 자가 두 번, 그 다음에 보면 학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권위 학지 우기체 공부한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공부하는 자가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이고, 이건 고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권위불학 공부한 일이 다른데도 불학 공부하지 않는 자 민사위하. 이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왼 꼬리를 여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백성으로 왼 꼬리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요. 공자와 군자 유구사. 군자는 9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시 사명. 사물을 바라볼 때는 밝게 바라볼 것을 생각하고 청 사초.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똑똑히 들을 것을 생각하며 색사원. 안색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모사공.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언사축. 말은 성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사사경. 일은 경건하게 즉 그 일에 집중할 것을 생각하며 의상은 의심이 나는 것을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산한 분할 때는 그 분하는 것을 감정을 풀었다 닥칠 난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닥칠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견득 사위 먹을 것이 얻을 것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 공자와 견선 여 불급 견불선 여 탐탐. 견선 선한 일을 할 봤을 때는 여 불급 거기에 미치지 못한 듯하고 즉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듯 하다는 거 그냥 쫓아가려고 쫓아가려고 다음에 좋은 정보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쫓아갈 거 생각하고 견불선 좋지 못한 것을 봤을 때는 탐탐 탐탐은 그냥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손가락 잠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손가락 잠깐 넣었다가 바로 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하지 못한 것을 마치 뜨거운 것에 손가락 넣었을 때 바로 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해라. 오견 기인이 오문 기호이.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고 그런 말도 들었다. 그런데 은거의 국이지 행의 달기도 오문 기호이 미견 기인. 세상에 쓰이지 못해갖고 은거에 쓰면서도 자기의 뜻을 구하고 행의 의를 행하면서 달기도 그 도를 달성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도 미견기 그런 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은거에도 항상 도를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쉽게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 경공 유마 천사 사지일 민 무덕이 징원. 제 나라 경공은 말이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는 천승이에요. 말 4마리예요. 말이 4,000마리나 있었는데 사지 죽을 때 민 무덕이 징. 백성들이 그의 덕을 칭하는 것이 없었다. 백이숙제 아오 수양지라 민도옥은 칭지. 백이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지만 백성들은 지금의 일까지 그를 칭찬한다. 요거는 착간 있는 거로 봐요. 136쪽을 봐요. 136쪽 첫 번째 단락. 앞에부터 6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한번 해석해보면 자장군 숭덕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의혹을 변별하는 것이 승부였다. 자왈 주 충신 사이 순덕이야. 충신을 추구하고 의로 옮기는 것, 즉 의를 행하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기욕기생, 우욕기사, 시욕이야. 사랑할 때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그가 죽기를 바란다.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면서 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의혹이다. 그리고 그 옆에 줄에 성불이부 역지 진실로 부로서가 아니라 부유함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다른 것으로서 한다. 이 부분이 이 문장을 해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뒷장을 보면 제 경공 문어 공자 이렇게 돼 있죠. 136쪽에.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성불이부 역지가 그 제 경공이라는 말 때문에 이 짝이 136쪽에 잘못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냐면 민도우금칭지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공은 말이 4,000필이나 했으면 죽을 때 백성들이 그의 덕을 칭찬하지 않았다. 백이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있을 때 백성들이 지금 일까지 그를 칭찬한다. 성불이부 역지 진실로 부유함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다른 것으로서 한 것이다.
기사주면 이것이 그것을 일컫는 것이 그것이 이것을 일컫는 것일까? 여기에 있는 건 문장이 딱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위에서도 칭찬하는 적이 없고 백성 때는 굶어 죽었는데도 백성들이 기르고 있다. 불량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갖고 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것을 일컫는 것이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앙 물어 백어왈 자역 유 임으로 진앙이 백어한테 묻기를 당신은 또한 달리 들은 것이 있죠. 백어는 공자의 아들입니다. 진앙은 공자의 제자고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제자라고 같이 가르쳤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는 뭔가 따로 가르치겠지. 응? 우리들하고 다르게 가르치겠지 해갖고 진앙이 공자의 큰아들이 백어한테 너는 우리 말고 딸을 몰래 들은 거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백어는 미야. 그랬더니 백어가 말하기를 미야. 아니다. 상독립 이 추이 과정 일찍이 독립 아버지께서 혼자 서 계시길래 내가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다. 왜냐면 어른 앞에 지나갈 때는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다. 왈 학시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를 공부했느냐라고 하길래 백왈미야. 대답할 말에는 아니다 라고 했더니 불학시 무의연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이 퇴학지 내가 물러나 시를 공부했다. 타인 후 독립 이 추이 과정 다른 날 또 아버지가 홀로 계시길래 내가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간다. 왈 한매오 말하기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를 공부했느냐. 대왈미야 대답할 말에는 아닙니다. 불학내 무의 예를 모르면 할 수가 없다. 이 퇴이 한매 내가 물러나 예를 공부했다. 진앙 퇴이 시월 진앙이 물러나서 기뻐 말하기를 문일득상 하나를 물어 세 개를 얻었다. 문시 문내 시에 대해서 듣고 문내 예에 대해서 듣고 우문 군자지 원기자 군자가 자기 자식을 멀리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공자가 따로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불학시 무의연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데 가장 크지 않다는 게 아무리 친한 친구에도 말 한마디 삐끗해갖고 막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친한 사이도 말 한마디. 시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나도 시 잘 쓸 수 있어요. 단풍 이쁘다. 단풍 멋있다. 이렇게 한 줄 쓸 거를 이 쓸데없는 글쟁이들은 뭐 이상하게 써갖고 잔뜩 쓰잖아요. 그냥 한 줄로 단풍 이쁘다 이렇게 쓰면 끝날 걸. 그 다음에 내가 슬프면 나 무척 슬프다. 너는 애순하게 슬프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뭘 그건 뭐 이렇게 얇게 쓰잖아요. 시인들은. 응? 그건 뭡니까? 은의적으로 표현하고 돌려 표현하고 이런 수학적 기교들이 사실은 얘기할 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말을 어떤 때는 돌려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때는 대놓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응? 그러지 무조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대놓고 얘기해갖고 지 목숨 망친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둘이에요. 그래서 응? 나라의 도가 있을 때는 위원이 당당하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나라의 도가 없을 때는 응? 행동은 당당하게도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시를 공부해가지고 의미적으로 뭐 이렇게 돌려 표현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표현할 줄도 알고 시경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경육이라고 해갖고 시경육을 찾아봐. 인터넷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가지네. 시경육이 하면
세월이 간다다가 맨날 술담배 하지. 비흥이네요. 응? 비흥. 소비흔이지. 네. 풍화송 노비흥. 이거는 이제 그 형태, 내용이죠, 내용. 이거는 풍은 민간 민요. 숭은 그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하는 거. 아는 궁정에서 이제 제리를 할 때, 궁정에서 이제 그 행사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비유수법이에요. 비는 비유하는 거. 눈처럼 하얀. 이런 거고. 흥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슬픈데 슬프다고 해도 빡구기가 슬픕니다. 부는 아내가 슬프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 부는 그냥 아내가 슬프다. 비는 비유하는 거. 눈처럼 시다. 뭐 이런 거고. 흥은 네. 일절 얘기해야 되고 오늘 밤 이렇게 저렇게 빡구기가 오늘 밤도 빡구기가 슬피운다. 이렇게 해주고 내 얘기를 제3자 통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비유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불황의 무익은 뭡니까? 이해를 모르면 소리 못한다. 이건 이해를 얘기하면서 누차 얘기한 거죠. 불황의 무익.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처신할 줄 모르면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게 이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군자가 원기인이라는 건 맹자에 나오죠. 군자는 자식을 바꿔 키운다는 거예요. 뭐 착한 사람이다 대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맨날 뭐 나쁜 착하다 자기는 나쁜 짓 하고 사네. 그러면 부자 사이가 더 멀어진다 이거예요. 부자 간에는 의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책선. 너 잘못했지 하고 선하지 못한 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부자 사이에는 서로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족 관계에는. 그걸 해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식을 가르치자고 바꿔 가르친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내가 인용을 안 했어요. 대충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루 표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방군 지척, 군 칭지월 부인, 부인 자칭월 소동, 방인 칭지월 군 부인, 칭저 이방월 과소군, 이방인 칭지 여월 군 부인. 방군 지척, 한나라 임금의 부인을 군 칭지월 부인, 임금은 칭하기를 부인이라고 하고, 부인 자칭월 소동, 부인은 스스로 칭하기를 소동이라고 하고, 방인 칭지월 군 부인, 방인 그 나라 사람들은 칭하기를 군 부인이라고 하고, 칭저 이방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 칭하기를 과소군이라고 하고 이방인 칭지와 역군부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임금의 부인을 칭할 때는 군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줄을 볼까요? 거기 오시왈 범 어중 소재 여차류자 부지하위 대중 어중할 때 어는 논어를 얘기해요. 논어 중간에 소재, 실린 것 중에서 여차류자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은 부지하위, 하위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혹고유지, 혹 부자 상언지 불가고야. 혹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혹 선생님께서 일찍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인지 불가고야. 탐구할 수 알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 쉬었다겠습니다. 7편 계속 가겠습니다. 양화편요. 여기 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양화 욕견 공자, 공자 불견, 귀 공자 돈. 양화가 공자를 보고자 하는데 공자 불견, 공자가 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귀 공자 돈, 귀는 괴예요. 돈을 주다. 공자에게 괴지를 보냈다. 공자 시기망야 이 왕비지 우조돈. 공자가 기망야, 기는 양화예요. 양화가 망 없을 기를 시 때를 엿보다가 왕배지 절하러 갔다가
오저도 길에서 그를 만난다. 이게 뭐냐면 양화는 기씨의 가신입니다. 양화는 기씨의 가신인데 아까 그랬죠? 뭐 노기 공시를 떠난 지 5세고 정치가 대부에게 미친 지 4세. 그래서 사만의 자손이 그렇게 미세해진 것이다. 그 기씨의 가신인데 그 나라 전공 시절에 기씨를 가두고 그 당시 기환자인데 기환자로 가두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가 그 정권을 잡으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반란 실패해서 쫓겨갔는데 맹자에는 양호로 나와요. 호랑이 모자 써갖고.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두환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 정권을 합리하기 위해서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안혀갖고 국무총리로 앉히고 뭐 국회의원이고 막 이렇게 포진시키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모자란 집을 커버하려고. 양화도 그 당시 이제 공자가 신망이 높으니까 공자를 이제 딱 그 공자를 포장하려고 공자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공자가 만나질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예법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예법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물을 주면은 그 아랫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 절을 하고 받는 법이에요. 절을 하고 받는 법인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직접 받지 못하면 그 집에 인사하러 와야 되는 거야. 제가 당신이 선물을 보냈는데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일이 있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야 되니까 양화도 그걸 알고 공자가 없을 때 싹 돼지를 보낸 거예요. 공자가 그걸 알고 공자도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양화가 없을 때 싹 인사하러 간 거야.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돌아오다가 길에서 만난 거야. 응? 돌아서 길에서 만난 거예요. 위 공자와 레, 여, 여이언. 그랬더니 양어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레, 이리 오시오. 내가 여이, 당신과 말을 해야겠습니다. 와, 회 기보인 미 기왕 가위로. 그러면서 이것도 그래서 양화의 말이에요. 양화가 말하기를 회 기보. 그 보물을 가슴에 품고서 미 기방 나라를 어지럽히니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왈 불가. 호, 그 다음 거, 호 종사의 기실시 가위 지호, 이것도 양화의 말이에요. 일에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기를 읽어요. 자주라는 뜻이에요. 그거로 읽으면 빠르다는 뜻이고 기를 읽으면 자주라는 뜻이에요. 기, 실시, 자주, 때를 놓치니 가위 지호, 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왈 불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공자가 당시 인하고 지라고 소문이 났는데 회기보, 당신은 그 보물을 품고 있다. 당신은 훌륭한 재주와 덕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재주와 덕을 백성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고 이 나라가 어지러운 채로 그대로 당신은 못 본 채 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일하기도 정치하려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도 왜 나하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때를 놓치느냐. 그런 당신이 지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월 서희 새 돌아요. 그랬더니 양과 말이게 1월 서희 해와 달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돌아요.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월? 야, 당신 막 이러다 보면 세월 가. 세월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러다 보면 세월 간다. 공자와 공자가 말이 그렇습니다. 5장 사이 나도 장차 벼슬할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대목이거든요. 공자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5장 사이의 핵은 장이에요. 양화의 말에 다 당신이 말이 옳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그 훌륭한 그 재주와 덕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당신 그렇게 그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왜 지금 나하고 같이 이렇게 나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주 때를 잃고 있느냐. 당신 좀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간다. 빨리 하자. 그랬더니 나도 장차 벼슬할 겁니다. 양화의 말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어. 장이라는데 나도 벼슬하긴 할 텐데 너하고는 아니라는 얘기야. 장차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 너하고 말이야. 참. 이런 게 사실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좀 필수에 어긋난 말이지만 요새 우리나라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중권이 유시민 요새 한동안 뜸하니까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뭡니까? 그 말들에는 음미할 것이 없고 그냥 대놓고 정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깊이 있게 울리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시는 시가 아니란 말이야. 아, 달밤 아름답다. 이렇게 쓴 시는 그건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는 게 시지. 응? 이게 시를 배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상대방 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딱 자기 할 얘기 딱 해버리는 거.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대놓고 잔이라고 하면 나도 벼슬할 겁니다. 우리 내가 바로 계실 것 이건. 같은데. 응? 뭐? 그렇다고 그걸 핑계로 뭐가 할 수는 없잖아.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그 말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말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이가 막 부를 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 결혼식 할 때 그때 그쵸 카톨릭성 교회 가는 결혼식하고 그 옆에 그 신부님 경로회론인가 어디서 이제 피로연을 하고 2차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 마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 앞에 조그만 골목인데 골목에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한 50명 안 나면 우리 동네 슈퍼 두 군데 소주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 내고 있는데 김학준이라고 지금 육회연합회 13년 선배인데 그 전에 친했어. 이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뭘 했냐면은 그 2.12 총선 때 내가 85년 6월 달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2.12 총선 때 민정당 전국구로 국회의원을 했거든. 내가 오니까 참고 앞에 저 개새끼 왜 왔어? 저 개새끼 왜 왔어? 수근수근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근태 형님이 그때 다른 일 있어갖고 늦게 오신 바람에 이제 결혼식에 참석 못하고 필요도 못하고 이제 우리 집으로 직접 오셨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근태 형 앞에 앉아갖고 막 얘기저기 막 떠들면서 그 변명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 집에 갖고 막 미국에 있는 지마누라한테 전화비 그때 우리 집 그때 돈으로 전화비가 3만 원인가 4만 원이야. 그렇게 전화가 한 3, 40분을 떠는데 근데 자기가 부르면서 나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이 식으로 장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지. 전두환이한테 장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지. 당장. 장이라고 표현할 때도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사실은 깊은 지혜인데 자활 성상근이냐 습상근이냐 인간의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 익히는 것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유명한 얘기죠. 이건 줄을 좀 읽어볼게요. 줄은 차소리성 견기질이 언저야. 여기서 말하는 성은 기질을 겸해서 말하는 것이다. 기질지성 고유 미약지 부동. 기질의 본성은 진실로 좋고 나쁨이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연, 이, 기, 초리, 언, 즉, 개, 불심사문. 그러나 그 초, 시초를 갖고 시초로서 말한다면 모두 서로 심하게 먼 것은 아니다. 단 수거 선즉선, 수거 악지가 어시, 시, 상원이. 다만 선을 익히면 선해지고 악을 익히면 악해져서 어시 여기에서 비로소 서로 멀어진다. 정정할 차원 기질이성 비원 성지구는 이것은 기질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의 근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약언 기본즉 성즉 시리 리무 불선 맹자지 언 성선 시야.
만약 그 근본을 말한다면 성은 바로 이로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맹자가 성이 선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하 상근지 이제 어찌 서로 가까운 것이 있겠느냐. 왜 이런 주가 붙죠? 여기 주에 여기 기질의 성을 말하는 것이다. 어찌 가까운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다 다르다.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은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거. 원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많다는 거지. 거리가 있다라는 건 있는데 거리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는 건 거리가 본래 2로부터 원성이라면 다 무차별적으로 동일하죠. 어찌 근이 있습니까? 내 집에서 내 집이 가깝다고 얘기하지 않죠. 내 집은 내 집이지. 내 이웃집이니까 가깝다고 하죠. 가깝다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다. 그래서 기질의 성이라는 거예요. 근본의 성이에요. 근본의 성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말에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질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로 받아라는 것은 다 동일한 건데 이게 오해냐고 그 좋고 나쁨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뭐 명덕하고 뭐 이렇게 나온 사람 있고 뭐 그러지 않은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성선설의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이라고 막 하는 말이 내포한 거다. 서로 다르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꽤 꼼꼼히 그런 걸 따지고 이렇게 줄을 붙인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다. 자와 유, 상지와 하우불이 오직 상지와 하우가 불이 옮겨지지 않는다. 즉 바뀌지 않는다. 옮긴다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거니까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줄을 읽어볼게요. 차, 승, 상장이요. 이것은 위의 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인지, 기질, 상근지 중 우, 유, 미약, 일정 이, 비, 습지, 소, 능이자. 사람의 기질이 서로 가까운 중에서도 또한 미약, 좋고 나쁨이 일정 하나로 정해진 게 있어서 비, 습지, 소, 능이 습, 익히는 거에 의해서 능이 옮겨지지 않는 것이다. 아까 성, 상근, 습, 상원이라고 했죠. 습에 의해서 멀어진다. 근데 인간의 기질이 서로 가깝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 기질의 성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때를 죽여서 공부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죽여서 공부를 해도 시켜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읽어보면 정자의 해석이 기가 막혀요. 상지하고 하우, 그냥 태어나부터 모든 그 진리를 체득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하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람은 공부를 그런 사람은 시켜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우브리니까. 그거를 정자가 풀이했어요. 정자가 어떻게 풀이냐면 정자와 인성 본선 유 불가이자야.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한데 옮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뀌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면 다 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째서인가? 기성즉 개선야, 기재즉 유방지불이. 그 본성을 말하자면 모두 선하나
기재 그 타고난 재질을 말한다면은 유하우지 불이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삼진이 얘기할 것도 없어. 태어나서 지극히 독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나눈다 하더라도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 불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소위 하우, 유이온, 자포자기야. 근데 그 하우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자포하는 놈과 자기하는 놈이다 이거야. 자포하는 놈과 자기하는 놈이다. 인, 구, 이선 자치, 즉 무, 불가이, 수, 호루지지, 개, 가, 전마이지냐. 사람이 진실로 선으로 스스로를 닦으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서 호루, 어둡고 어리석기가 지극한 자라 하더라도 모두 천막 조금씩 갈고 닦아 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유, 자포자, 거지, 물신, 자기자, 전지, 불이, 수, 성인여거, 불능, 화인, 입야, 중리지, 소위 하고야. 오직 자포하는 자는 불신 미치 못해서 거절하고 자기하는 자는 하지 않음으로써 끊으니 비록 성인과 함께 거처하더라도 그를 교화시켜서 선으로 들게 할 수 없으니 중리지 소위하고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하우이다. 하우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그런 게 아니라 하우라고 하는 것은 자포와 자기다 이거예요. 자포자는 거지 물씬, 그 다음에 불임이 저기 저는 뭐였어요? 철지 불임. 이건 맹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맹자 2로 상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맨날 이유 상태라는 건데 자파하는 자는 더불어 말이 있을 수 없다. 자파하는 자는 함께 얘기할 수 없고 차기하는 자는 더불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말만 하면 예의를 비난하는 자 그런 자를 일부러 자포라고 하고 내 몸은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를 일부러 자기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살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그런데 그 편안한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그 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이거 뭐냐면 자파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거. 응? 예의 도둑이 밥 먹여주냐? 응? 말만 하고 예의를 비난하는 자. 이런 자가 자파다 이거.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건 그거 좋은데 나는 못해. 그거 좋은데 옷이 부른 거이니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자가 자기다 이거야. 이런 자, 예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놈을 공자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떡하냐 이거야. 예의가 밥 먹여주냐? 그 다음에 그거 좋긴 한데 나는 못해. 이건 공자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우라는 거다. 이게 하우라는 거다. 그러면 타고나기를 뭐가 조금 저거 한 게 아니라 응? 예의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건 공자도 어쩔 수 없고 그 좋긴 한데 나는 못해. 이거 공자가 어떡하겠냐 이거야. 하우라고 하는 게 뭐 타고나는 게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놈이 하우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 편안한 걸 비우고 살지 않으며 다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니 참 슬프도다. 이게 자포자기예요. 그 다음 다시 줄을 읽어봐요. 연기, 질, 비, 필, 혼차우야 왕왕, 광유의 재력, 육화인자, 상신시야. 근데 상지어 하우일 때 하우는 그 재질이 혼차우, 어둡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왕왕, 강력, 아주 강하고 사나우면서 재력, 그 재주와 힘이 남들보다 지나친 자가 있으니 상신, 상나라의 신, 즉 상나라 옛날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그런 것이다. 그게 모지라고 띨띨하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주가 많고 능력도 탁월한데 그런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재주가 많고 능력도 탁월한 놈 중에서 꼭 어리석은 놈만 그런 게 아니라 능력도 탁월하고 뭐 그런데 이제 과인자 남들보다 지나친 자가 있으니 폭군 나라의 주가 거다. 성인 이 자절어선 위지하우 연구 기귀즉 성우야. 성인이 그들이 스스로 선과 절 끊어진 것을 일컬어 하우라고 했는데 그들의 귀착점을 고찰하고 할 때 그들이야말로 진정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재주도 많고 뭐 능력도 탁월하지만 결국 예의가 밥 먹여주냐 그 다음에 아이 난 못해 결국은 그게 진짜 어리석은 놈입니다. 이게 맹자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풀리한 거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장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리 판단을 좀 못하고 그러지만 그게 꼭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악을 하는 놈들 머리 좋고 그런 놈들이 진짜 악을 하고 기가 막힌 악을 하냐고요. 저 누구 같은 누구야 괴벨스 같은 놈, 그 얼마나 똑똑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저거 나온 트럼프 그것도 뭐 그 얼마나 저거에 뭐 그런 놈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주가 이렇게 얘기하신 이 부분을 구체화시킨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율곡 선생님이나 이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경, 그리고 성, 그 두 글자 또는 뭐 거경, 북미, 역행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힘이 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을 하든, 근데 쉽게 얘기하면 경은 뭐냐면 자기를 놀이켜서 자기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전제가 되는 게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얘기를 해봐야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려고 했을 때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딱 띄워놓고 아이고 내가 남들과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이고 힘이고 뭐고 뭐 성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 왜 누구나가 시작해서 가보는 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노력으로 하루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쇠빠지게 천일 만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만 가면 다 똑같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형은 아무리 이왕 선생이나 이 선생이 얘기해도 형이 반맥이 주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이 반맥, 공자가 반맥이 주냐 그러는데 뭐, 그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거라고 그래도 네가 나 반맥이 주냐 그러는데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어떡할 거야. 응?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지 무성 문현가지성 공자가 무성이라는 곳에 가서 현 권고를 듣고 여ratti 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부자 완이 소활 할개 원형우도 부자가 완이는 이자가 뒤에 들어가고 형용사가 완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이자가 들어가면 부사구예요. 빙글에 소 웃음소 말하기를 할개 닭을 잡는데 원형우도 없지 속화를 쓰느냐. 이게 이제 닭 잡는데 속 잡는 칸이 어디냐고요. 자유대활, 석자, 언야, 문저, 부자활, 분자, 학도지계인, 소인, 학도지이사야. 자유가 대답하여 말하길 옛날에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를 분자가 도를 보이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르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자활, 이삼자, 언지언시야 전연시죠. 이제 공자님이 이삼자, 얘들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얘들아 언지언시 자유의 말이 옳다. 저는 내가 앞에 하는 얘기는 농담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예약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유가 갖고 예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이야기라는 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쥐빵 많은데 다스리는데 뭐 이야기 못 필요해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전색을 받으니까 농담이다. 그런 거 참 인간미 넘치는 귀절이에요. 공자가 항상 근엄한 게 아니라 제자한테 농담도 듣고 그러니까 공자가 참 대견스러우니까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농담 못 던진 거지. 근데 자유라는 제자가 고식하게 정면으로 따지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인정한 건데 그것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거고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거. 근데 정성은 음하니까 정나라 음악은 멀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요는 대부분 뭐 질투하고 뭐 이별해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이야기인가 아닌가요? 이야기인가 아닌가? 결국 공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랩 같은 거 공자가 음악이라고 했을 것 같아. 난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면 천당이라고 있어요. 천당이 하늘을 지으라고 얘기하거든. 굉장히 크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때 앞으로 돌면은 회음벽이라고 있어요. 천당지에 가면 이렇게 빙 둘러 회랑이 있는데 그 회음벽이냐면 소리가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음벽인데 거기에 그 요임금 때 소라고 순임금 때 얘기한 소음악이라고 하는 거 악보를 그려놨어요. 악보를 그려놨는데 5분표로 있지. 제일 작은 음계가 이거야. 대부분 이것도 길게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요 5개 바깥에 넘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건 아예 없고 제일 작은 게 이거야. 그것도 여기서 또 여기 살려만 있어요. 나는 음악을 모르는데
탁 봐도 정들고는 수면제로 끝내주겠다. 수면제로 끝내주겠다. 이런 거 갖고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물론 가짜예요. 악보는 전해지지 않는데 이 공자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지? 악이라는 게 원래 화합으로 내는 건데 조화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악인데 너무 저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전원 희지가 무슨? 그래? 저는 앞에 한 말, 자기가 앞에 한 말, 할개 원형무도 닭을 잡는데 어찌 서잡는 칼을 쓰느냐, 그게 전원이에요. 앞에 한 말은 희지, 뭔가 희롱한 것이다, 농담한 것이다, 농담한 것이다. 그러면 넣을게요. 공산무료 이비반 소 자유원. 공산무료가 이비, 아까 그 전유라고 하는 나라가 경고하되 근업이 비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자손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공산무료가 비 땅을 근거로 반은 그 반은 반란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소 불렀는데 자유원 공자가 가고자 했다. 공산무료는 그 아까 얘기한 양화 계신이 가슴으로 양화와 함께 아까 양화와 함께 개환자를 부금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또 공자나이 50대 때 정권 9년에 비라고 하는 기씨의 근거지를 맡았다가 그 땅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고서 공자하고 같이 하자고 공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요강 가려고 했어요. 자로 불열할 말지야 이 하필 공산시지 지야. 그랬더니 자로 불열, 그 열로 읽기도 하고 설로 읽기도 해요. 열로 읽고 그다음 설. 기뻐하다. 이해기다. 정말 있고요. 보통 전문적으로 열리는데 자로가 불려 기뻐하지 않아서 불쾌해서 뭐 이런 건데 설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하기를 말지야 말은 무예요. 갈 데가 없으면 이 그 말이지. 하필이면 공산시에게 지 갑니까? 맨 끝에 지는 갈치자예요. 아니 갈 데가 없으면 말지. 갈 데가 없어 그래. 그 반란을 일으킨 걔한테 가느냐? 반란을 일으킨 걔한테 가느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그럼 가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찾아오니까 거길 가려고 하느냐? 당신 갈 데가 없으면 아무튼 당신 써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 갈 데가 없어 그런 데 가느냐? 자활 부소화자 이기두제. 이 공자가 뭐지? 대저 소화자 나를 부른 자가 기 없지 도 헛되이 불렀겠느냐? 그냥 불렀겠느냐? 대충 나를 부르느니 무슨 생각에서 불렀겠지? 그냥 불렀겠느냐? 여유 용화자 오 기위 동주 여유 용화자입니다. 만일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 오 내가 아마 위 동주를 만들 걸. 이거 이제 문에서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공자가 예를 강조했을 때는 위계질서 아니에요. 예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계질서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비표 부분은 그 3가지 세 집안이 자기 집안에서 8일의 춤을 추니 이걸 한다고 무슨 짓인도 못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부르는데 거길 가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걔가 나를 불렀으면 무슨 생각이 있어서 불렀겠지. 응? 많이 날 써준다고 내가 그 나라를 동쪽의 주나라처럼 크게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뒤에도 나와요. 피비소 하나거든요. 피비소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부르거든요. 근데 공자가 가려고 해요. 아까 양화편에서는 빙글에 둘러댔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사실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공산분류는 출처자전에는 공산분류라고 나와요. 같은 발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공산분류가 반란을 일으킨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공자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는 모르는데 사실은 논어가 공자의 2대1이 3대 제자로부터 수였다는 사실이 기초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거 사실이 있었을 때 그걸 대부분의 경우는 안 썼겠죠. 은폐하거나 그랬겠죠. 근데 만일 그런 게 기록됐다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악의적인 것이 들어갔던가 아니면은 그게 사실인 거예요. 도저히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기록한 거고. 근데 악의적으로 기록했다면 그 외에 차라리 이제 그 로만 카드를 잡고 그랬을 때 그런 거 그냥 내버려뒀겠어요? 사실이 아닌 게 악의적으로 들어왔다면 반드시 삭제해버리지. 논어도 사실은 서구의 성경과 똑같은 지위의 책인데 이게 악의적으로 허위로 기대는 것 같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삭제되지. 이건 사실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사실이고. 그러지 않고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첩조되어서 이거를 당연히 잘못이라면 이걸 삭제해버리지 이걸 놔둘 리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대로 기록한 거지.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갔을까? 줄을 봐요. 정자왈. 정자왈 성인 이 천하 무불가 유의주인 역 무불가 개과지인 고요가. 성인은 천하에 무불가 유의지 뜻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없다고 이 여기고 또한 무불가 개과지 불가 개과 허구를 고칠 수 없는 사람도 없다고 여겨서 고로 가려고 했다. 연이 종 불황자 지 기 필 불능 개 고용. 그러나 끝내 가지 않은 것은 그가 반드시 불능계 고칠 수 없다는 걸 아는 까닭이다. 이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공자가 그래갖고 공산분류한테 갔다 그러면은 공자의 반대파들이 그 기록을 놔둘 리가 없죠. 이건 거꾸로 문제. 공자의 반대파들이 장자나 뭐 이런 데서 공자 걔 말이야 뭐 말은 그래놓고 벽자리 하나라고 거기 갔다가 개망신 당했어 뭐 이런 소리 할 거니 이게 바람 다 지났다니까. 그러니까 안 간 거야. 가려고 했는데 안 간 거야. 안 간 거를 정자가 어떻게 풀이한 거냐면 성인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성인한테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성인은 누구나 다 자기하고 더불어서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놈, 하우 불의에 그 불의같이 바뀌지 못하는 놈도 없고, 그 다음에 잘못을 고칠 수 없는 놈도 없다라고 여겨서 내가 가서 고치면 되지, 그러고 좋은 일 하면 되지, 그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더 봤더니 이러면 어떤 경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안 갔다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려고 한 거는 내가 가서 뭐 그럼 잘 교육시켜갖고 그럼 잘 다니고 뭐 좋은 일 하면 되지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보니까 아 이놈 때려주기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끝내 안 간다. 이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런 표현 안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공자가 그 소리 그렇게 벼슬에 절절했다.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죠. 공자가 그렇게 벼슬에 절절했다. 자기가 세상에 한번 쓰여지기를 그렇게 절절했다. 이거 천하 주의하기 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의하기 전 이야기라고요? 요인은 주의하기 전이. 사로가 시세 판단 잘했습니다. 나는 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거 다음 시간에도 반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자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좀 생각을 하고 그때 얘기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6편 계시예요. 그 계시 밑에 줄을 보면은 홍씨와 차편, 혹 2위 제로 범 14장 이렇게 돼 있어요. 홍씨가 말하기를 이 편은 어떤 사람은 제론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14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론이라고 여긴다는 건 뭐냐면 안나라 때 노노가 전일 때 세 가지 판본이 존재해요. 노론이라는 건 노나라 지방에서 정해진 거고, 제론은 제나라 지방에서 정해진 거고, 고론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그 노나라 지방 왕으로 그 봉해진 그 한나라 황실놈이 자기 집을 넓히려고, 자기 궁전을 넓히려고 공자의 집 옛날 고택을 허물었는데 그 담벼락에서 나왔다. 이 글씨를 쓰여갖고 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장우론이라고 하고, 장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 장단점을 뽑아갖고 노노 판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하의 이제 그 집회 판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노론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노론을 중심으로 한 건데, 이거를 제론이 아닐까 여긴다는 것은 이 편이 다른 편하고 체제에 좀 특수한 게 있어요. 이 편이 다른 편하고 다른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해봐요. 계시 장벌 전유. 계시가 장차 전유를 전번하려고 해야 됩니다. 계시는 뭐 노나라인데 당시 집권자고, 전유라고 하는 것은 169페이지죠. 전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영이라고 해요. 부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자가 이렇게 나라를 봉하면 천자가 봉하는 건 이제 보통 제후국이죠. 그건 이제 지위가 공호백자나무로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천자한테 직속이 돼요. 자기 나라는 자기 같은 데는 자기가 다스리는데, 거기서 발생한 거는 천자한테 바로 보고하는데, 천자가 직접 임명을 했는데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자기가 뭐 어떤 자기한테 뭐 은혜를 베풀거나 뭐 자기가 신세를 줬는데 뭐 큰 나라를 주기에는 좀 그렇고, 뭐 조그만 나라를 주고 그런 게 450리 이하의 나라는 천자한테 복속하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제후한테 복속을 해요. 그걸 이제 부영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유라고 하는 나라는 450리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도 나오겠지만 동몽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제사를 맡으라고 보낸 거예요. 천자가 임명을 했는데, 그 맡은 임무는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영지 내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세금 갖고 그 제사만 맡는 거예요. 그래서 크질 않으니까 노나라의 목소리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임명은 천자가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계시가 정보를 갖고 이제 먹으려고 한 거죠. 염유계로 현으로 읽어요. 현어 공자말 계시 장유사어 전유. 염유와 계로는 자어죠. 현을 아련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현 공자, 현어 공자,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현 공자는 자기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공자를 아련하는 거예요. 현어 공자는 어쩌다가 아련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뭐 갔는데 공자가 있어갖고 뭐 아련했다든가. 공자를 아련하게 되었는데, 계시 장유사와 전유. 계시가 장차 전유에게 유사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공자왈 구 문의 이시과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이 구 연구야. 문의 이시과요. 문의 연은 무엇이 아니냐 라는 뜻이에요. 이시과,
고치문이에요. 과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가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내보냈을 때는 중간에 갈지자나 시자를 써요. 고치했다고. 그러니까 잘못이 4개 있다. 잘못이 4개 있는 게 아니야. 잘못이 4개 있는 게 아니야. 부, 전유, 석자, 선왕, 이위, 동몽주, 차, 제, 방역주, 중위, 시, 사직지시냐. 대저 전유라고 하는 나라는 석자, 옛날에 선왕이 동몽산에 제주로 사는 것이고 사는 나라이고 차 또한 방역주점 이 나라에 강요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붙였으면 강요가 돼 있으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 통일로 사직의 신과 마찬가지다. 하이보리도 이는 어디서예요? 이는 하이보리. 장차 그 정보를 어디에 쓰겠느냐? 그런 말인데 그 정보에서 뭐에 쓰겠느냐? 정보에서 뭐에 쓰겠느냐? 연유월 부자욕지 오 이신자께 부르기로 했더니 연구가 말하기를 부자, 여기서 부자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시는 죽을 즉 계시가 욕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 이신자 우리 두 신앙은 개 모두 부력 원하지 않습니다. 공자와 구 주인 유언할 진력 취열 불능자지.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길 구 연구야. 주임은 옛날에 그 사관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임이 말을 해서 말이 있어 말하기를 진력 취열 힘을 펼쳐 열은 이제 벼슬의 열이에요. 벼슬자리에 나가되 불능자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즉 벼슬자리에 나갈 때는 이 비력을 다 펼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벼슬을 그만두는 것이다. 위부지 절이 불부 즉 장, 언용, 피상을 위부지 위태로운데 잡아주지 않고 전 넘어지는데 부축해주지 않는다면 장차 언용, 피상 그 도움을 어디에 쓰겠는가. 즉 이들이 계시의 신하로 갔으면 이들의 주문인 계시를 보필하기 위해서 이들의 힘을 다 펼치고 그러지 못하면 벼슬을 그만두게 되는데 지금 계시가 위태롭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잡아주고 부축해주지 않으니 계시에게 그런 도우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차 이원과의 그리고 이원과의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 호시 추로하 귀호 구호 회와 독중 시수지관 호시 오라이나 들소가 추로하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구호 거기에 껍질이나 옥이 회와 독중 상자 안에서 훼손된다면 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옛날에 껍질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죠. 그리고 꼭도 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상자 속에 이렇게 보관하는데 그게 깨지거나 이러면 그 보관을 한 사람의 잘못 아니냐. 그 다음에 오라이나 들소를 이렇게 우리에 가져오는데 그게 우리에서 탈출했다면 그럼 우리를 다스리는 잘못이 아니냐. 지금 니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니들의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와 금부 전유 고이 근업이 금불취 후세 필이 자선우. 여기가 말하길 지금 전유는 아주 견고한데 비에 가까이 있습니다. 비는 그 당시 노나라의 한 읍인데 굉장히 중요한 읍인데 계시의 중요한 근거지 중에 하나예요. 아주 견고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근거지인 빗단에 가까이 있다. 금불취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선들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를 치고 돌치는 온다. 공자왈 구 군자 칠부 사왈 욕지 이 필이기사. 그랬더니 공자가 말이 구야 군자는 칠 미워한다는 거예요. 부사왈 욕지 부는 그냥 어조사 말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는 이사자예요.
버리다. 왈 욕지는 원하는 거죠.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버리고 필위지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원한다고 말하는 걸 버리고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런 거를 그냥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이게 탐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어쩌고저쩌고 거창한 이유인데 해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전우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거를 뭐 나중에 후세의 자손에 근심이 된다는 식으로 무슨 꼭 필요성 정당성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필요이사.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한다 왈욕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어쩌고저쩌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필요이사 그렇게 말하는 걸 미워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탐나면 탐난다고 그러지 그걸 꼭 정벌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미워한다. 구약은 유국 유과자 불안과의 환불균 불안균이 환불안 개균 무빈 화무가 안무경. 구약은 내가 듣기로 유국 유과자 나라를 갖고 있거나 한 집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집안을 갖고 있는 건 대부죠. 불안 과의 환불균 지은 거를 근심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은 걸 근심하며 불안빈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한 걸 근심한다. 개균 무빈 화무가 안무경 대개 균등하면 가난함이라는 게 없고 화합하면 인구가 적다는 것이 없으며 편안함은 기울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는 말이 전해지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구약은 유국유가자 불안과의 환불균이 있죠. 불안과의 과는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 과는 빈자의 잘못입니다. 불안빈이 환불안의 빈은 빈이 아니라 과자의 잘못이고 가난한 걸 근심하는 게 아니라 백성 사이에 빈부의 불균등을 근심하는 거고 불안과 인구가 적은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화합하지 못하고 불안해진 것 안정되지 못한 걸 불안하다. 균등함. 내가 균등함은 무빈 가난이라는 게 없으며 그 사람들이 화합하고는 인구가 적은 게 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돼 있으면 나라가 기운이 없다. 이게 내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동양사학과 공장을 만들었을 때 잡지 써달라고 공자가 빨갱이냐 파랭이냐라고 내가 썼다고. 그때 공자가 빨갱이라고 근거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개균 무빈. 문제는 빈부격차의 차이지. 이거 봤을 때 공자는 빈부가보다 빈부격차의 차이가 균등한 것 중에 중요시했다. 이거 좌익이다, 빨갱이다. 이제 이놈아 그렇게 하는데